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운전 직업병을 턱관절로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장시간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겠네요. 네, 대부분 그런데요.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저에게 치료를 받고 계신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 숫자가 많아요.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는 기사님들 치료한 경우가 아주 드물었는데 이 방송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사님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사님들은 하루 종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차량에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고 또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꼬박꼬박 매일 들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예. 그 중에는 또 몇 년 동안 계속 매일 들으시는 기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은 의료 상식, 건강 상식이 거의 준 한의사 수준으로 예. 아주 의료 상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기사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사님들의 운전 직업병 중에서 첫째는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택시나 버스를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오래 앉아 계시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 요통을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목 디스크까지 진행이 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허리부터 종아리, 발까지 저리고 땡기라고 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허리, 등뼈, 목뼈 위로 올라가면 턱관절까지 진행되고 뇌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까 어깨, 목, 팔까지 저리고 땡기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건 역시 모두 허리와 목이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디스크 증상입니다. 그동안 이제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신 기사님들이 살펴보면요. 예. 허리나 목의 통증, 이렇게 디스크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목,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 척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허리 관리를 잘 하시고 척추의 건강 상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직업병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운전 직업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관절 증상입니다. 예.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까 하체의 근력이 떨어지게 돼요. 다리가 가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걷는 양이 부족한 것도 하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발목 관절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예. 엉덩이 부위 고관절이 또 안 좋다고 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 핸들을 하루 종일 잡고 돌리시기 때문에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이렇게 상체 쪽으로 관절이 또 안 좋고 다리 쪽으로도 관절이 안 좋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관절병이 잘 생긴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요, 하체 쪽으로 시리다고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어요. 수승화강이 안 되는 거죠. 머리나 얼굴 쪽은 열이 있고 다리 쪽은 차갑고 시린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니까 무릎과 발목 관절에 좀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발 동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발목 관절, 일단 사용량 자체가 많은 겁니다.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핸들 잡고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절에 과다 사용 마모가 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고요. 그러다가 척추, 허리, 목, 디스크 증상까지 겹쳐지면은 관절 증상에다가 척추 증상까지 더해져서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예. 기사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 증상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손님을 태우시고 이제 목적지까지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의 생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참아야 되거든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을 못 가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은 방광 전립선에 문제가 누적이 돼가지고 방광 전립선 기능이 약해지시는 기사님들이 또 많습니다. 방광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있거나
야간에 소변을 보는 야간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립선, 방광 쪽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소변, 방광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당뇨로 진행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많고요. 복부 비만이 심하신 기사님들이 있어요. 음식 먹고 바로 앉아서 운전만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운동량이 적어서 복부 비만이 늘어나시고 이런 분들은 또 당뇨나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 예. 뭐 어떤 일이든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참 운전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직업병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네 번째 증상은 뇌 쪽의 증상이에요. 머리 쪽, 뇌신경계 증상인데 머리 쪽에 있는 뇌와 귀, 전정기관의 증상입니다. 머리가 멍하다고 하신 기사님들이 많아요. 뇌 속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다고 하신 기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운전하는 것 자체 큰 스트레스입니다. 신호를 자꾸 바뀌는 거 파악해야 되고 차 앞차가 끼어든다든가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기사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화가 나는 신경 과민 증상,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지내시는 기사님들이 많았고요. 귀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어지러움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신 기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메니에르 증후군 진단을 받게 지난 됩니다. 시간에 나왔던 그렇죠. 기사님들 중에 메니에르 증후군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 이거 역시 턱관절이 경추 2번이 함께 틀어지면서 두개골과 뇌 그리고 귀의 평형 감각, 전정기관의 수평이 깨지면서 청각신경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명이라든지 어지러움 현상, 메니에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직업이니까 또 운전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그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사님들은 걷는 양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쉬는 날에는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팔 다리를 앞으로 쭉쭉 뻗으면서 힘차게 저으면서 걷는 운동, 걷기 운동을 쉬는 날 꼭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얕은 산 정도의 등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을 하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세포가 정화가 되고 숲에서 나오는 그 이미온이 스트레스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고기가 많은 음식은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해서 성인병의 주범이 되죠. 그래서 기사님들은 기름기나 육식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10일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너무 몰아서 먹지 않도록 어쩌다 한 번씩 먹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식은 뭐 항상 문제네요. 그렇죠. 너무 배가 부르게 먹고 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는 거, 이거 결국 복부 비만 그리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도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배고프면 잠깐 허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간식을 드시되 식사 시에는 너무 포만감이 나지 않도록 한 70%만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중간에 스트레칭을 목, 어깨, 허리, 골반, 무릎, 앉아서 구부렸다 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근육과 관절을 늘려주셔야 돼요. 척추와 관절이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해야지 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쉬는 날에는 등산도 가고 또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예방을 하지만 또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63세 개인 택시 기사님인데요. 2012년도 9월 달에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운전기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병 증상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왼쪽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땡기고 저리고요. 그리고 40세 때 이후부터 오래된 좌측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뇌 쪽 증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항상 멍하다고 하셨어요. 고혈압도 있었고요. 그리고 뇌신경이 약해서 밤에 잘 때 꿈속에서 항상 헤매는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피로가 누적돼서 낮에 운전 중에 접촉사고가 나신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아이고, 예. 하셨습니다. 이분 지금 6개월째 저와 턱관절 치료를 하면서 뇌신경 안정시키고 뇌로 올라간 통로를 뻥 뚫어주고 척관절을 이용해서 척추를 정렬시키니까
2012년도 3월 지난주에 적어오신 치료기 내용을 보면요. 척추 디스크 증상이 거의 다 소멸되고 왼쪽 발가락 저린 증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숙면을 취하게 되고 꿈을 안 꾸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꿈을 안 꾸고 시달리지 않으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고 운전 중에 졸음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낮에 운전하시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디스크 증상도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는 건강하게 다시 몸을 회복하신 상태에서 기사 직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운전 직업병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턱관절 치료는 뇌로 올라간 통로를 넓게 뻥 뚫어주고 척추를 잡아주기 때문에 오래된 고질적인 운전 직업병 증상들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